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금요일날 마이너스 6%로 넥스트레이드 마감을 했습니다. 정규장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미장의 나스닥이 빠지다 보니까 또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나마 삼성전자는 좀 잘 버틴 편이었죠. 하이닉스는요, 하락폭이 훨씬 컸죠.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어떤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가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는 상황 때문에 이런 주가 하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업황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AI 거품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죠. 결국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결국 이 두 개 미국의 거시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는 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최근에 고점 대비 대략 한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우리 주주분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 달이 넘게 우상향을 해주다가 11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내자는 의미에서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댓글창에는요, 우리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 드리는 이유 다 아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삼성전자 여전히 흐름 살아있구나 라고 판단된다면 절대로 이런 구간에서 매도 안 하시죠. 손절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으니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엔 뭐라고요? 화이팅! 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장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요 넥스트레이드에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흐름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었죠. 실제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봉상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미국의 본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0.93% 상승 마감이 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양전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S&P 500, 나스닥, 그 다음에 러셀 2000까지 모두 양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도 국장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미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요 얘기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을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H200이라는 GPU를 보급을 했었죠. 그럼 현재 최신 사항인 블랙엘에 들어가는 게 바로 B200이라는 요 칩인데, 요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H2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죠. 근데 이걸 트럼프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AI 패권 싸움이다 보니까 중국에는 아예 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요걸 다시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사실 이번에 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는요, 중국 관련된 매출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엔비디아 자체적으로도 이 중국 관련된 매출은 일단 예외로 치고 매출을 발표한다고 하죠. 언제든지 수출이 막힐 수 있다 보니까 중국발 매출은요,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중국 수출 관련 내용이 없었음에도 어찌됐건 누적 예상되는 매출이 700조에 육박을 하죠. 그만큼 여전히 GPU의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흐름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왜 그랬죠?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리사 쿡이라는 연준 이사예요. 이 사람도 이 FOMC에서 항상 금리 인하 관련된 결정을 할 때 표결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총 12명이 표결을 하거든요. 이 중에 7명이 고정이에요. 7명이.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리사 쿡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목요일날 미국의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금요일에 또 미장이 좋았잖아요. 물론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 다시 한번 수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오른 것도 있는데,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연준 총재는 금리 인하 여지가 있어 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것도 그냥 토막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뉴욕의 연준 총재는요, 이 사람도 FOMC에서 금리 인하 관련 표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토막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연준 이사. 이 사람들이 대략 7명이고요. 나머지 기타 지역의 연은 총재들이 5명이, 4명이죠. 예, 4명이 또 포결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매년 바뀌어요. 그런데 이 연준 총재, 뉴욕의 연준 총재 1명은 고정입니다. 총 8명이 고정으로 투표를 하거든요. 고정으로 투표하는 사람 중에 1명인 뉴욕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할 수 있는데? 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전날에는 이사쿡이 이거 위험한데 라는 언급을 해서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연준 총재, 뉴욕의 연준 총재가 금리 인하한다라는 발언하면서도 증시가 올랐어요. 그 사람 한마디 말로 전 세계 증시가 몇백조 되는 그런 자금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매일 보여드리죠. 12월에 연방정부의 결정 0.25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65%가 됐습니다. 이거 하루 만에 34%가 올랐어요. 자, 목요일에는 31%였죠. 동결 쪽이 69%였죠. 근데 이게 또 하루 만에 뒤집혔어요. 요 말 한마디에. 참 국장이랑 별다를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미국도 굉장히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로 지금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건데, 12월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경험상 좀 말씀을 드리면, 12월 둘째 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있고, 그때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만약에 나스닥이 오르게 된다면 요 날에 어떠한 방향이든 동결이든 금리 인하를 하든 결국 나스닥은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날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잖아요, 증시가. 그러면 요거 동결이든 하락을 하든 결국엔 다시 주가가 오를 거예요. 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이 트럼프의 의지는요, 금리 인하입니다. 파월 해임을 못하니까 이제는 베센트 재무장관을 압박해서 야, 너 이거 금리 인하 못하면 너도 해임이야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죠.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건 금리 인하예요. 증시를 부양을 해야지만 본인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내년에 미국에 뭐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에서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모두 다시 투표를 하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다시 뽑고요. 하원 의원은 모두 다 다시 뽑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나락이 간다? 당연히 미국의 민주당 쪽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공화당이 많이 가져가야 트럼프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라도 결국 증시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증시가 흔들릴 거예요. 실제로 나스닥도 보면요, 이때가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근데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증시도 계속 고점을 찍으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2달 동안.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보조지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RSI 지표, 요거, 이게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이 나오면 쉬어가는 구간이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도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 차트 흐름상으로는 쌍봉이 나왔어요. 당연히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로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증시에 조정이 있는 구간에서는 중심에는 결국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실제로 이 금요일날 증시 하락 기여도를 보게 되면요, 하이닉스가 1등, 삼성전자가 2등이에요. 둘이 합쳐서 증시 하락의 기여도 하이닉스가 무려 비중이 40%나 되죠. 삼성전자는 38%. 이 두 개의 기업이 코스피 지수를 거의 80%를 하락시켰다. 그런 뜻인데, 그만큼 시총이 1, 2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힌 것도 말씀드렸었죠. 자, 요거예요, 요거. 연방정부 그 FOMC 회의가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12월 11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둘째 주 목요일. 이때 뭐가 있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죠.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날이다 보니까 아마 외국인들 역시도 이런 파생 상품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FOMC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하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풋옵션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풋옵션.
하방에 베팅하는 거죠. 콜옵션. 얘는 상방에 베팅하는 건데 이 상방에 베팅하는 걸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한다는 건 얘도 결국 하방 베팅이나 다름없는 거고, 선물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외국인 수급인 건데 10월달이죠. 10월달 내내 매도를 하다가 잠시 매수가 들어오는 척 하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양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모두 외국인들은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주고요. 결국엔 12월달 둘째 주 목요일에 FOMC 발표, 결국엔 금리 인하냐 아니면 동결이냐, 요 내용이 발표돼야 증시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예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가 아직 대략 한 20일 정도 남았죠. 그 기간 동안은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증시 자체, 코스피 지수 자체도 차트가 쌍봉이 떴고요. 어쨌든 이평선 60일선을 만나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평선이라는 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요, 캔들과 이평선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 지금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좀 예상이 되고, 결국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다시 한번 삼성전자 또 일정이 있잖아요. 4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D램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 이 말은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여전히 D램은요, 쇼티지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SSD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잘 팔리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다. 이 말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제가 너무나도 지겹게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 HBM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HBM4는 이 일시 공정을 사용해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1B 공정을 사용하죠. 이게 한 세대 더 진보된 공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속도는 빠르고 발열은 줄어들죠. 당연히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여기 로직 다이 얘기도 나오네요. 로직 다이. 이거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를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는 어디다? TSMC 위탁 생산을 합니다. TSMC가 언제든지 야 이거 니네 돈 더 내놔 라고 하는 상황이 나온다라면 하이닉스의 HBM4 생산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이 설비 비용이 초기에는 들어가지만 시간이 뒤로 갈수록 삼성전자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여전히 이런 기사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슈퍼 후방 계속. 이건 SK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결국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게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거고요. 마이크론한테도 좋은 거예요. 결국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 이 회사들이 결국에는 D램도 같이 만들고요. SSD도 같이 만들고요. HBM도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좋으면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모두 좋다. 다만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에 관련된 싸움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내용도 아시죠? 자, LPDDR. 엔비디아가 LPDDR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좀 발표를 했어요. LPDDR은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력을 좀 덜 먹는 램이죠. 대신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전기를 덜 먹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보통 사용이 되는데 지금 D램이 부족하니까 이거라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엔 여전히 레거시 반도체인 이 D램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결국 4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결국엔 이거죠. 12월 둘째 주 이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분명히 하방으로 가던 방향이 상방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이후에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죠. 언제? 내년 한 2월달 초쯤에 있을 것 같아요. 요 일정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감히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맞추겠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왜 오르고 왜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시다면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HBM4가 양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매출이 더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2분기에서 3분기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근데 D램도 여전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HBM까지 거기에 가세가 된다라면 당연히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가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실제로 찍힐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는 일단 홀딩 관점으로 유지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죠. 미국에서 금리나 진짜 또 안 한다라고 하면은
또 증시가 하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 삼성전자 지금 차트 흐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방 추세로 바뀌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누가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하나요? 여러 가지 요소들, 자, 미국의 증시 상황, 거기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같이 종합적으로 체크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죠. 삼성전자 차트만으로 판단한다? 그거는 진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오르고 내리고는 충분히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달 선물옵션 만기일까지는 삼성전자가 조정 혹은 횡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맞춰서 우리가 아직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요, 한번 비중을 늘려보는 그런 고민도 해보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좀 안내 드릴 거니까 꾸준히 영상 시청해 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도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일단은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증시가 안 좋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SPG, 얘 시총 작은 로봇 감속기 회사들이죠. 자, SBB테크도 로봇 관련 회사예요. 얘도 시총이 작죠. 자, 일신바이오, 얘도 시총이 작은 테마성 종목이에요. 자, 롯데헬스케어도 시총이 작은 편이죠. 근데 지금 음봉이 떴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다 시총이 커요. 삼성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 하나오션까지. 삐아도 화장품주인데 얘도 지금 소형주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부분 대형주는 하락을 하고요, 이 소형주 장세가 옵니다. 즉 테마성 장세가 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 있죠. 한번 제대로 걸리면 5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종목을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요,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무상증자 내용은 대충 아시죠? 3대1의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라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3개의 주식이 공짜로 생기는 거죠. 물론 시가총액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얘도 텔콘 RF 제약, 자세히 보시면 점상 얘도 점상이에요. 화면속 점상을 갖고요, 단기 330% 갔습니다.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근데 얘만 뭐 무상증자 했다 그러면 제가 안 가져왔는데, 자, 얘 말고도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하고 단기 300% 갔습니다. 자, D&D 파마텍 최근 바이오가 좋죠. 얘도 100% 넘게 갔어요. PNX 로보틱스, 얘도 기본 100%. 자, G2G 바이오도 기본 100%. 모두 다 무상증자를 하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증시가 안 좋은데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진다? 이거 테마로 갈 수 있어요. 테마. 과거에 테마로 갔던 종목 중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얘 자세히 보시면 점상 상한가를요 6번 갔어요. 단기 1300% 갔죠. 이게 테마로 번지면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이 종목처럼 갈 수는 있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는 500% 정도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유보율이 높아요. 유보율. 얘기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죠. 유보율. 결국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돈을 잘 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돈을 잘 벌면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보시면요, 얘는 하이닉스의 유보율이에요. 하이닉스의 유보율 대략 한 2000%가 좀 안 되죠. 사실 대기업 치고는 약한 편인데, 자, 현대차의 유보율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대략 7200%.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정말 미쳤습니다. 7만 프로가 넘는 유보율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유보율이 무려 7만 5000%. 자, 현대차 유보율 몇 프로였죠? 7200%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현대차의 대략 14배가 되는 유보율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가 대략 5대1이 가능하죠. 물론 이건 이론적인 거지만 방금 보신 종목은 유보율이 7만 5000%예요. 7만 프로가 넘는다라는 건 사실 마음만 먹으면 30대 1도 가능하고요, 20대 1도 가능합니다. 진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2000% 가죠. 2000%.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유보율을 고려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5대1은 가능하다. 5대1 진행하면 예상 수익률이 대략 500%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00%를 언급드린 거고요. 자, 이 500%도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 텔콘 RF 제약, 얘가 무상증자를 하고 330% 갔잖아요. 얘는 사실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0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도 무상증자하고 3대1 했죠. 300% 갔습니다. 그러면 500% 충분히 가능하죠. 5대1 무상증자 가능하잖아요. 자, 과거에 이 HLB 바이오스텝 얘는 무상증자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대략 8대1 했죠. 8대1하고 1300%. 물론 제가 가져온 종목도 가능은 한데요. 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충분히 5대1 진행해서 예상 수익률 500%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소액 진입해 보시고요. 소액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진입하시면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러면 얼마 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또 시드 불리시면 다시 삼성전자에 재투자하셔도 돼요. 자, 1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왜 그렇죠? 자, 얘 보세요. 한번 발동 걸리면 상한가 6번 6일 동안 갔죠. 6일 동안 상한가를 6번 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지 종목 좀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요 번호가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문자로 삼성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는 대로 자, 오늘이 11월 22일이에요. 예, 주말인데 주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으시면은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돌아오는 우리 월요일 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 좀 안내 드려볼게요. 예상 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요거 소액은 꼭 진입해 보셔라 강조드리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예,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단기 매매도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어요. 사실 요 종목 실제로 11월 22일 1일이죠. 금요일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SPG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가가 45,000원 돌파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도가는 5% 넘어가면 자율로 매도하셔라 라고 이렇게 안내 드렸어요. 요 내용이 중요하죠. 사실 역사적 신고가 돌파 예상이 됐던 종목임에도 요게 중요합니다. 현재 증시가 안 좋으니 우리는 소형주인 테마 종목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려봤어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역사적 신고가 위치가 대략 45,000원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돌파하는 구간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니까요. 기본적으로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 사람들이 왜 몰리냐? 위로는 매물대가 없어요. 실제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잘 안 팔죠. 오히려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단타꾼들이 다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딱 요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 위치였어요. 저항이 계속 걸리죠.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면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 제가 오늘 무상증자 종목도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왜? 테마성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얘도 사실 테마 종목에 좀 가깝죠. 자, LG하고 삼성의 로봇 관련 감속기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해요. 실제로 과거에는 현대차에서 인수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이번에 갔던 재료는 얘였고요. 중요한 건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 구간, 요 구간은 우리가 수익 구간이 충분히 가능했다. 단타 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 구간에서는요. 특히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얘는 프로그램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은 외국인이다. 그리고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무조건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물론 100%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돌파 매매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단타는 추천 안 해드리는데 시장이 시장이만큼 한번 이런 종목도 지금은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도 한번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제가 아까 무상증자 종목을 한번 언급드렸었잖아요. 자, 무상증자 종목만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단타 종목도 원하신다. 그러면 뒤에 삼성 하시고 단타도 같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매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매일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확률 높은 구간이 나온다라면 꼭 이런 식으로 추천해 드려볼 수 있으니까 혼자서 시장 판단 어려우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고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단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자, 이렇게도 좀 준비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작동을 하고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타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뒤에 단타라고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 힘겨운 시장에 그 나름대로의 좀 단타 지식을 이용해서 추천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추천 안 받으셔도 되는 분들은요, 이거 외워두세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단타 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요 구간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한다면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조건값 중에 프로그램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봐주시고 개인이 파는지 혹은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자, SBB테크라는 종목도 같이 갔잖아요. 얘도 지금 같은 섹터군에 있기 때문에 얘는 이동주 개념으로 따라간 거예요. 이것도 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SPG의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를 돌파했던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10시 27분, 10시 한 25분 정도 요 사이겠죠. 네, SBB테크의 분봉을 보게 되면요, 딱 보세요. 얘도 한 10시 25분 요 정도 사이죠. 24분 이때부터 흐름이 갑자기 좋아지죠. 자, SPG가 대장이었고 후속주가 이 SBB테크였기 때문에 SPG가 강한 상승을 이어주니까 얘도 동방 상승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후속주 매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타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SBB테크 요것만 아시는 분들은 만약에 SPG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동반 하락을 해주는데 얘가 왜 하락하는지를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섹터에 대한 종목도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는 확실히 이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들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요런 내용들 계속해서 제가 단타 관련 이런 매매 기법도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